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이라는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아마도 피해자와 대화를 한 뒤에 이 변호사와 통화를 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좀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장 기자, 황의조 선수 측과 진실 공방이 이제 피해자 측과 계속되고 있는데 피해자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어떤 얘기 하던가요? 네, 우선 이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의조 씨 측 주장에 대해서 피해 여성은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씨는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놨고 또 여성도 인지를 했다. 교제 기간에 이 촬영물을 함께 보면서 삭제하기를 반복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합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했는데요. 네.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분명히 싫다고 했다는 황의조 씨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 변호사는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추가로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피해자 측 변호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합니까? 그런데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아닙니까?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통화를 하자고 합니다. 황의조 씨가. 통화하면서 불법 촬영이었잖아요. 피해자가 애걸 듣고 울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안 해요. 네, 피해자 측은 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제 동의가 없던 불법 촬영이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반면 황 선수 측은 휴대전화를 다 보이는 데 놨다. 이거 다 피해 여성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묵시적인 동의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 측의 입장은요. 예. 시대 촬영에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 자체가 황 선수가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 휴대전화였고 촬영 당시에도 이 피해자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두고 촬영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이 상대 여성과 함께 봤다. 그리고 교제 중간중간에 이제 합의하에 영상 함께 보고 삭제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촬영 이후에도 1년 정도 더 교제를 이어가면서 추가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뭐 해당 여성 측이 이제 명시적 합의가 없어서 불법 촬영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장기 교제를 이어오면서 당사자 상호 간에 이제 인식하고 서로 다 알면서 촬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황 선수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을 좀 살펴보면요, 연인 사이에 아무리 성관계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했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게 언제든 우리의 그런 은밀한 부분을 촬영해도 된다라는 허용 의사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없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 교수님, 일단 뭐 왜 했는지, 왜 촬영했는지 일단은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영상을 찍고 보여준 행위, 이거만 봤을 땐 합의가 아니라 일단 영상을 찍었다, 뭐 이런 통보로 일단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의를 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주 그 중요한 이번에 그 요체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불법 촬영물이 되느냐 관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휴대폰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만으로 이것이 그 동의를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여줬다.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역시 아니고요. 또 이것이 함께 봤다. 그것이 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네. 그렇다고 이제 그 봤을 때 이 황의조 선수의 이 방어적 측면에서 무엇인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뭐 이런 상황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예. 이것이 그 동의하고는 변론의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에 지금 불과하지 않겠느냐. 다른 맥락도 우리가 쭉 뭐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피해자는 동의를 안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계가 지금 작동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동의를 했느냐의 여부는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별개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관 기자, 일단 피해자 측은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 이런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황의조 씨가 이 말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후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다.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이라는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아마도 피해자와 대화를 한 뒤에 이 변호사와 통화를 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좀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간 뒤에 뒤늦게 메시지를 보내서 불법 촬영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일단 변호사님 일단은 이게 자신한테 황의조 선수가 자신한테 좀 유리하게 좀 남기기 위한 증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피해 여성과의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 과정 중에서 자신이 범행을 이제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황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좀 번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불법 촬영한 건 아니다라는 본인 입장을 분명히 이제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만들고자 했던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시니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떤 조언을 해당 분한테 조언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연인 관계였고 정말 본인이 합의하에 했다라고 만약에 의뢰인이 주장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해서 일단 사과했다라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게 합의하에 촬영한 거라고 하면 본인도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객관적 물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조언을 변호사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황 선수가 불법 촬영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요. 어떤 처벌 일단은 받게 되나요? 일단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몰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황 선수는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지만 만약에 이러한 뭐 촬영물에 대해서 누군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혹여나 이런 불법 촬영물을 보시게 되거나 소지해도 또 다른 형사처벌 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엄중한 처벌입니다. 이거 꼭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피해자 측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 황 선수한테 2차 가해를 멈춰라,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사실 황 선수가 내놓은 입장문에 이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좀 언급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 선수가 지금 입장에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이 여성이 방송을 하는 기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는 이 여성이 방송도 하고 결혼을 한 기혼자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를 통해서 밝히려고 했는데 이 나의 그 황 선수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출되고 또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서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여성 쪽에서 봤을 때는 2차 가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여성은 잘못한 거 없이 피해자인데 이게 방송을 한다 그럼 직업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을 수가 있고 또 기혼자다라고 얘기하면 가정이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성한테는 굉장히 안 그래도 심각했는데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황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황 선수로서는 좀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태까지 참아왔다. 내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성을 위해서 참아왔다라는 본인을 합리화하기도 좀 좋은 얘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그 너무 알려진 방송인이고 기혼이니까 사실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입을 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없죠. 입을 그렇죠. 막으려고. 그렇게 뭐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해, 2차 가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하나 좀 살펴볼 게 피해자 측이요. 이제 영상 촬영 및 유출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 피해자 측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날 재판부에서 유포자의 증거인멸 시도를 지적하면서 그럼 만약에 네가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유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합니다. 뭘 보호하겠다고 했던 거냐면 가해자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요. 그 외에 다른 추가 범죄 행위가 언급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은 이게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다른 사람, 다른 지인한테 유포하고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형량은 촬영과 유포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처벌이 될 때는요. 단순히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뭐 신체 부위나 이런 부분이 좀 경미할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지만 아무리 뭐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 신체라고 해도 유포할 경우에는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피해자 측의 주장대로 황 선수가 뭐 제3자, 뭐 지인들과 사건을 이 해당 영상을 공유했다라고 하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다른 피해자들의 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까지 있다 이러면 황 선수에 대한 형량 굉장히 높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계속 수사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황의조 선수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궁금한데 어제 바로 입장문을 냈죠, 장갈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황의조 선수는 이제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면서 촬영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취향을 제3자가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이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러면서 형과 형수는 황의조 선수의 많은 부분을 뒷바라지를 했고 황의조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다. 형수와의 불륜이라든지 형제 간의 금전 다툼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황의조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서 고소를 추진한 사람이 형과 형수라는 점에서 억측은 삼가 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박 교수님. 일단 뭐 별의별 추측이 많이 나와서 이런 입장문을 낸 건데 뭐 형수와의 금전 다툼도 아니고 불륜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굉장히 의문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큰 영상 유포를 한 사람이 형수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 형수가 가장 가까이서 이 황 선수를 돌봐주던 매니저였다라는 것도 놀랍고 그런데 지금 이 형수가 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혐의가 지금 입증이 되었다는 건데 지금 본인도 나는 절대로 뭐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황 선수도 나는 형수를 믿는다. 이것은 형수의 소행이 아니라 어떤 전문 집단의 소행 같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해킹도 아니고 또 이 형수의 포렌식을 해보니까 거기서 IP 추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검색했던 증거가 있는 상황이니까 도대체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상황에서 진실이 무엇이냐. 계약의 문제냐 금전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어떤 또 남녀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구속이 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면밀히 밝혀져야 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황의조 선수를 뭐 음해할 그런 의도도 동기도 없었다는 게 황 선수의 어떤 그 형수가 얘기인데 왜 사생활 유포 혐의 받는지가 좀 궁금한데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이게 시작 자체가 이제 그 황 선수의 이제 고소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경찰 수사가 특정을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경위로 특정이 됐는가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상컨대 예. 그 IP 이제 역추적을 했고 또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결국은 형수가 이 유포자다 이렇게 특정된 것이죠. 예.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와 같은 상황, 즉 IP 역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 형수가 실제 또 검색도 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 본인이 분명히 한 것이 이제 명확하다라고 하는 반증이 이제 되고 있는 예.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 유출이 되었고 해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증거는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요. 또 핵심적인 것이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형수의 본인의 휴대폰을 초기화를 했다. 예.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본인 행위가 불이익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증거인멸을 스스로 이제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그 핸드폰을 막 초기화시키고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렇다 본다면 사실상 이 형수 자체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른바 기망 정보를 이렇게 흘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나오는 대목인 것이죠. 일단은 뭐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형수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결백하다 이런 걸 좀 믿는 입장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수사의 그 핵심이 과연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가족 간의 금전적인 분쟁은 없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그 황의조 선수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네. 이와 같은 폭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는 금전적인 목적 네. 또는 자신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을 응징하고 복수와 보복하려고 하는 목적. 통상의 법은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네. 과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경찰이 이제 밝힐지 이 범죄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게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형수의 신빙성, 진술의 여러 가지 신빙성과 연동되어 있는 네.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이번 의혹이요. 황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일단 축구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 사건하고 관련 없는 선수한테도 좀 약간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제 자신의 SNS에 자신의 사진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포함된 사진 여러 장을 이렇게 같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 촬영 혐의로 피해자 신분인 황의조 선수 사진을 올리는 게 맞느냐, 사진을 수정해라 이렇게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강인 선수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강인 선수는 정말 우리나라가 축구가 받은 축복 같은 선수인데도 와 이런 상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좀 꾸짖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네. 예. 박상인 교수님, 일단은 네.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한테 이번 황의조 선수 사건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 뭐 피해자 2차 가해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 부분 지금 국민 여론이 민감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또 피해자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가대표 감독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행이나 행동은 좀 삼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클린스만 이 감독은 물론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혐의가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축구를 하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추측성도 꽤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선수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또 변호사는 그러면 범죄만 아니면 이 국가대표 선수에게 불법 행위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또 대응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양쪽의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글쎄요, 어쨌든 국가대표에게는 국가대표가 명예와 부가 따라오는 만큼 또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그래서 물론 워낙에 실력이 출중한 선수죠. 인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는 배자기가 참 어려운 선수인 것도 맞습니다. 그 나라를 위한 뭐 선택이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황의조 선수 현재는 피해자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무조건 괜찮아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축구협회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무죄 추정 원칙 요거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국가대표 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 협회 규정을 좀 살펴보면요. 17조에 이 징계 및 결격 사유 징계 대상 상정에 대해서는 고의로 이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한 자나 또 대표팀의 운영 규정을 위반 또는 이 훈련 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의 규정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또는 이 폭력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 또 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비행위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콜린스 감독과 같이 아직까지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로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과의 범죄 행위가 확실히 범죄인지까지 밝혀질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이 축구협회 운영 규정에는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어린 선수들이 봤을 때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문제가 있는 행동이냐 이것만으로도 국가대표의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형수가 황의조 선수한테 영상 유포를 왜 했을까? 왜가 빠져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